안녕하세요. 화영 언어 전문 생각하는 아이원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기관에 처음 입사를 했을 때 슈퍼비전을 주셨던 김민정 선생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요, 제가 이제 이 기관에서 일한 지 7년 차가 되었고, 선생님은 이제 몇 년 차가 되셨죠? 24년 차 됐습니다. 언어 재활사로 일하신 지 이제 24년 차가 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었던 점 질문하는 시간도 좀 가지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또 이제 저 같은 이제 10년 내외의 언어 재활사나 또 화영 언어 가르치고 싶은데 조금 고민 중인 언어 재활사 선생님들께 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인터뷰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선생님이 24년 차가 되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아보셨을 때 가장 치료하기 어려웠던 케이스가 있으셨나요? 가장 치료하기 어려웠던 케이스라기보다는 화영 언어 수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아이가 있었어요. 경계성 지능 정도의 수준의 아이였고, 처음에는 의문사나 이런 표현들이 어려웠던 친구였는데, 수업을 통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상황을 전달함에 간단하지만 무리가 없었던 친구고, 부모님과의 일상적인 대화들, 항상 반복되는 일상적인 대화들에서는 무리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께서 되게 이제 한껏 기대를 한 모습으로 네. 이제 우리 아이에게 어떤 실제적인 수업이 들어갈지 이제 선생님 어떻게 이제 펼쳐질지 궁금하다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먼저 이제 네. 한 단계 앞에 보시고, 그쵸. 네. 그래서 그때 딱 느꼈던 부분이 내가 이 아이를 와 함께함에 있어서 이 아이한테 뭔가를 자꾸 주입식으로 가르치려고만 하고 있었구나. 그럼 이제는 이 아이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이 화영 언어 쪽을 많이 이제 공부하고 이 아이를 계기로 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가장 어려웠던 케이스 있으셨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음. 비슷한데요. 네네. 지금은 제가 현재 기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 화영 언어 수업을 많이 하고, 네. 화영 언어 사회성 그룹도 많이 하는데, 1년차 때에는요,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인지나 언어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그쵸. 예, 화영 언어 수업을 했으면 좋겠고, 사회성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제 그 부분을 치료해 달라는 차트를 딱 봤었을 때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이 친구한테 어떤 부분을 다루어 줘야 될지 제가 잘 캐치하지 못하는 거죠. 1년차 때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잘하는데 인문사 대답도 다 하고요. 자기 경험 얘기, 설명 얘기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뭐 그래도 다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선생님 많이 찾아가 가지고 "선생님 이제 졸업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 그러면 선생님께서 "아니야. 이거 더 해야 되거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또 이렇게 수업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초등학교 1, 2, 3학년 화용 언어 수업이 저도 가장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어떤 기준을 잘 모를 때여서요. 또 말을 하고 우리가 질문에 대답을 어느 정도 다 하다 보니까 그 수준이 이르렀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었고, 근데 되짚어 보면 이 아이와 우리는 어느 정도 소통하고 있었냐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한없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이 계기로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많이 발전했고 네. 좋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나눌 텐데 네네. 그 질문하고 생각해 보는 연습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화영 언어를 공부했고 선생님이 슈퍼비전 받았고 지금도 저도 되게 집중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제가 질문하지 않고 그냥 뭔가를 답습하듯이 했었다면 지금같이 이렇게 어떤 창의적으로 수업할 수 있다거나 어떤 경험치가 많이 쌓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우선은 수업은 좀 창의적이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저는 조금 뿌듯했던 부분이 뭐냐면 저는 그냥 선생님들에게 알려주는 역할 정도였지만 선생님들이 그걸 바탕으로 더 많이 성장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네. 이제 어려웠던 케이스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선생님이 조금 얘기를 해주셨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어려웠던 상황 혹은 케이스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그쵸. 그런 어려웠던 상황들은 계속은 와요. 근데 제가 슈퍼비전 할 때 항상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 문제 상황을 나를 질책하는 쪽으로 너무 자책하는 쪽으로 가지 마라. 대신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고 부모님은 지금 어느 정도의 심리 단계인지 그리고 아이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나는 부모님께 어떻게 이해시켜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라. 이게 한없이 그 문제 상황이 나로 향하면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나를 벗어나서 함께하는 그 위치에서 아이를 관찰하고 분석을 하면 생각보다는 부모님들이 준비시키는 그 과정이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 분석을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부모님들이 들어오는 그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쵸.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 함께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뭔가 혼자서, 그러니까 언어 재활사가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와 부모님과 재활사가 팀이 돼서 함께 간다는 생각을 해야 그쵸. 네, 올바른 맞아요. 치료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아직 어린 언어 치료사지만 어떻게 극복했나 궁금해요. 생각을 선생님. 해보면요. 네. 저도 그냥 꾸준한 시도와 실패 아, 이렇게 이게 저의 극복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실패를 하면 더 좌절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게 내 경험치가 돼서 그냥 뭔가 저만의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 배운 건데요. 이 친구가 왔을 때 의자랑 책상 배치는 어떤 게 제일 좋을까? 그쵸. 의자 크기는 어떤 게 좋을까? 아주 디테일한 거잖아요. 장난감도 다 슈퍼비전 때 배웠던 거 선생님 기억하세요? 이렇게 주셨던 거? 기억이 나죠.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장난감도 몇 개를 꺼내놓을 거. 아, 이게 좋을까? 저게 더 나을까? 계속 질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고 답해보고 실제로 또 해보고 아, 이건 아니었네? 그렇게 수정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극복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그 한 친구를 오래 봐라 하셨던 선생님과 원장님의 그 명언이에요. 진짜 명언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훌륭한 말을 했나요? 네. 그 당시에 저는 어렸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 뭐 그렇겠지, 뭐 그렇겠지, 한 그치. 친구를 오래 보면 좋겠지 했는데 제가 이제 이 기관에서 7년이니까요. 4, 5세 됐던 친구들이 초등학교 2, 3학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이렇게 그 10케이스도 훨씬 넘죠. 그 케이스들을 쭉 봐보니까 이게 저만의 어떤 수업에 대한 확실한 기준도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게 저의 극복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오히려 그런 딱 기준이 없었을 때는요. 저도 초기에는 둥둥 뜨는 느낌이 있고요. 네네. 아이도 치료사가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다가갈 줄 모르고 같이 뜨거든요. 그쵸. 그 맞아. 요즘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 무빙 요즘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인데 거기에 봉석이라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봐야겠네. 네, 붕붕 떠다녀요. 그렇군요. 그렇게 저랑 이제 아이가 붕붕 떠다니게 되는데 이렇게 질문하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저만의 어떤 확실한 기준이 생긴 것도 저의 큰 극복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했어요. 제가 그건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치료의 영역에서 조금 벗어나서요. 선생님이랑 제가 책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며칠 전에도 그 저희 이 책 읽어봤냐고 선생님이 하시면서 그 파타고니아. 네, 파타고니아 맞아요. 그렇게 책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혹시 선생님께서 이렇게 24년 언어재활사 생활을 하시면서 전공책이 아니더라도 도움이 됐던 책이 있을까요? 저는
30년 전에 읽었던 딥스라는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30년 전에 읽고 지금 다시 읽어보진 않아서 정확한 글귀들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떠오르진 않지만 뭔가 잔상이 영혼으로 계속 남아 있어요. 그 핵심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니 사람에 대한 사랑, 존중, 지지 이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선생님을 통해서 상처받은 아이가 스스로 자아를 찾아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내용인데 저는 이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영향을 많이 줬냐면 내가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떠나서도 이거 외에도 인간관계 면에서 사람에 대한 사랑, 존중,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제가 이 수업을 함에 있어서의 가장 큰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그 영향력을 크게 준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이 분야이지 않을까. 일에 대한 확신, 네. 내가 미래에 가질 직업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 놀이치료 선생님, 책 속에 놀이치료 선생님을 정말 닮고 싶다. 그 느낌을 강렬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사람마다의 느낌은 다르겠지만 아이를 대함과 부모를 대함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궁금한 게 네네. 선생님 이제 곧 저희 연말에 화요언어 책이 출간이 되잖아요. 네. 그게 저도 이제 앞에 선생님이 이제 쓰시고 제가 먼저 조금 읽어보면서 관계 중심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나오는데 이런 딥스 책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지금까지 그 가치관의 영향은 이 책을 통해서 받았던 거고 아이를 대하는 그 지금 30년 동안의 그 시간에서 이 가치관은 함께 계속 쭉 이어왔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신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어떤 그 영향을 받은 책 소개시켜주고 싶은 책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파커 제이 파머라는 작가가 쓴 그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이에요. 제목부터가 와닿네요. 네, 그쵸. 이 책은요, 제가 이제 20대 중반에 입사를 했을 때,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1년차 때 자신 없고, 부모님들 상담하는 것도 되게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고, 그렇죠. 부담감이 이렇게 있고, 내가 뭔가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되나라는 고민을 한창 할 때에, 이게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정말 주는 책이거든요. 내용은 이제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 작가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그 교육자의 내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것과 교육의 본질을 계속 점검해야 된다는 이런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이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창기, 이제 1년차, 2년차 혹은 또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거의 저희 촬영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언어자활사 일한 지 7년 차가 됐고 선생님이 이제 24년 차가 되셨잖아요. 혹시 이제 24년 차가 되신 선생님께서 저처럼 이렇게 10년 내외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실까요? 한 7년에서 10년 차쯤 되시면 뭔가 나만이 이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뭔가 모를 자만심들이 생겨나고 아니면 되게 안일한 태도, 이 상황에 익숙해졌고 아이의 이제 변동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부모님들도 많이 지지해 주시고 하니까 되게 안일해지고 안주해지는 그런 느낌이 올라올 때예요. 근데 저는 이때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핵심이 가르치는 위치가 아니라 아까 계속 누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함께 하고 있고 나만이 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끊임없이 더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 왜냐면 내가 하는 방향 이외에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세밀해져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선생님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끊임없이 분석하세요. 네, 선생님께서 음. 계속 강조해 주시는 포인트가 네. 질문하고 분석하는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적인 부분에서는 그 부분인 것 같고, 또 이제 더 큰 범위에서는 관계하면서 정말 그 사랑 안에서 함께 가는 부분을 강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수업이 되게 힘들다라고 느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들께 슈퍼비전 할 때 수업을 즐겨라. 그럼 아이도 어느 순간 즐기고 있다. 그러니까 힘든 케이스라는 건 내가 힘들기 때문에 아이가 이 모습이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네. 있거든요. 힘든 케이스 많아요. 네. 근데 저녁에 이제 수업을 딱 마치고 내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고 가느냐, 뺏기고 가느냐. 저는 받고 가요. 이게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 영향력을 준 그 책이 지금까지 그렇구나. 이어져서 뭔가 제가 들어가는 위치가 아니라 함께하는 위치로 가다 보면은 서로에게 좋은 점들을 이렇게 느껴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선생님들도 아이로 인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아이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간다라고 생각하시니 좋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입사했을 때 선생님이랑 또 원장님께서 정말로 한 아이를 오래 보는 거를 강조하셨는데 저도 1년차 선생님들께 이거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기관에 입사를 하셨으면 그 기관에서 최대한 오래 있으면서 이 아이의 유년기, 그리고 이제 학령 정기, 학령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 그 과정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분석해야 본인의 이제 언어치료적인 분석력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말 잠깐 뭐 몇 개월 이렇게 이곳에서 수업하고 이곳에서 수업하는 때와 비교도 되지 않게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또 그리고 또 부모님과의 어떤 유대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더 이렇게 기억하고 주지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파트로 이렇게 가는 것도 너무 의미가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그래도 한 기관에서 한 아이를 오래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언어 재활사가 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언어 재활사가 될까요? 함께 우리 저는 계속 누누이 강조하지만 제가 영향을 받고 있는 아이를 통해서 뭔가 발전하는 언어치료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력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얼마만큼 발전하느냐는 중요하잖아요. 김도남 선생님이 그 1년차 때 되게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 그거는 24년 차가 돼도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못 봤던 부분들이 또 생겨나고, 내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럼 더 많은 생각과 그리고 아이를 통해 발전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최근에도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 하루 더 그 하루를 잘게 쪽에서는 한 회기에 그냥 충실한 언어 치료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생각이 많아지면 오히려 한 회기 한 회기를 꽉 채워져 가기보다 소홀해지기가 쉽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에서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친구랑 이 40분에 완전히 충실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언어 재활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진심을 다해서 하면 그쵸? 네, 맞아요. 와, 오늘 촬영이요. 너무 저는 즐거웠고 재밌었는데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언어 재활사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영상도 함께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또 좋은 의견이나 응원이나 그런 댓글에 메시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